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략, 오늘은 AI 로보틱스 분야의 1위를 차지하신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방산업종의 애널리스트로 많이 모셨었는데 이번에는 AI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 1위 또 애널리스트가 되셨습니다. 이쪽 분야가 이번에 신설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신설된 분야에서 또 신의 루키로 등극을 했다는 게 많은 주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고 또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로보틱스 쪽에 또 많은 관심이 요즘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께서 뽑으신 로봇 분야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 등을 화면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만나보시죠. 먼저 강점으로는 풍부한 제조 인프라 그리고 대기업의 로봇 투자 확대를 꼽아주셨고요. 반면에 약점으로는 중국 대비해서 공급망이 취약하다 그리고 기술 투자, 인력 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품 공급망, 중국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 일자리 대체 등 윤리적, 사회적 논란이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로봇주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로봇주가 더 주목을 받는 어떻게 보면 좀 웃지는 못할 만한 상황인데 이게 또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 이제 주초부터 해서 그 노란봉투법 통과 때문에 이제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국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뭐 중장기적으로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이제 감소하는 그런 그림들은 워낙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자동화 수요는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조선 업종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선 업종도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법 통과와 별개로 이제 과거부터 해서 계속 용접 로봇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투자들을 확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어서 뭐 단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로봇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은 계속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AI 1등 국가 만들겠다,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플랜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책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좀 저희는 워낙 이 한국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이제 뒤처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좀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다행히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AI 그리고 로봇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제 새 정부 경제 전략에서도 이 로봇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제 프로젝트로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그와 별개로 뭐 산업부라든지 과기부에서 각각 뭐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와 같은 이제 로봇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뭐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앞으로도 좀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들에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들도 지금 로봇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합 분석에서도 이 부분의 장점을 꼽아주셨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분야 진출 공식 선언을 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분야 투자했던 건 뭐 2020년대부터 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로봇은 이제 미래의 먹거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투자들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는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던 것들 그리고 뭐 LG전자가 뭐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과 뭐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양산 관련해서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주요 부품 계열사들에 대한 이제 부품 공급망 기회들까지 좀 다양하게 이제 열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전방에서 이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 확대하면서 좀 온기가 확산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대기업들이 로봇들을 다수 만들고 하면서 부품 공급망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개화를 하는 시기이고 각 기업별로 또 매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의 밸류체인에 특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양산에 대한 이제 부분들입니다. 뭐 어제 그저께 해서 계속 뭐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향후 수년 내에 뭐 수만 대 아틀라스를 뭐 양산을 하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부품 공급망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그 산하에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뭐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모터, 뭐 감속기, 뭐 센서, 뭐 통신 모듈 여러 가지를 결합시킨 통신 모듈이다 보니까 뭐 현대모비스가 그 액추에이터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랫단에 있는 뭐 감속기나 또는 뭐 센서 이런 부품들까지 좀 같이 저희가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계속해서 이 부품 공급망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약간은 뒤처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 앞서서 수합 분석에서도 보니까 중국의 저가 공세가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가격이라든지 기술의 경쟁력에 있어서 차이는 어떻습니까? 중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네, 일단은 지금 중국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보다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휴머노이드 가격이 최근에 뭐 1,000만 원 이하의 로봇들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한국 같은 경우 아직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좀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양상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가격 측면에서는 좀 열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 수준이 대동소이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AI라든지 그리고 하드웨어 관점에서 기술 초격차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 내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중국과도 충분히 좀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중국은 이제 무서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인력 양성 관점에서 이제 우수 인력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에서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제슨 토르 칩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로보틱스 뭐 플랫폼과 관련된 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제 SoC를 계속 엔비디아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뭐 제슨 토르도 작년 연말에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제 진짜 공개가 되고 있는 이제 상황들이고 사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제슨 시리즈라고 해서 로봇용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SoC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칩들을 로봇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단순히 칩만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로봇들이 이제 움직이고 뭐 학습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환경들을 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사실 이제 로봇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로봇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 또는 뭐 AI를 만드는 구글 이런 기업들의 관심이 크시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로봇에서 가장 또 필요한 건 결국 칩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개발하는 여러 가지 개발 인프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엔비디아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좀 크게 앞으로 좀 저희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러한 빅테크들의 휴머노이드라든지 전반적인 로봇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뭐 로봇과 관련된 종목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 부품 쪽에 좀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나아가서 부품 말고는 또 없냐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로봇이 또 여러 가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손입니다. 결국 뭐 단순히 뭐 걷고 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업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핸드, 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뭐 글로벌 이제 빅테크인 메타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들이 계속 이 핸드 개발에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런 핸드 쪽 부품에서도 좀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익 로보틱스라든지 뭐 테슬로 같은 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요. 일단 하반기에는 이제 9월 말에는 이제 한국에서 로봇 쪽에서 가장 큰 학회가 열립니다. CORL이라고 하는 학회와 그리고 트리플 E에서 주관하는 휴머노이드 서밋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벤트 좀 저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IPO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라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을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가 시장의 관심을 한창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은 마지막으로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직 실적도 없고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량 기업을 이제 한두 개 선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매 시점으로는 항상 연말 연초에 이 로봇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돋보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좀 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들까지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올해 신설된 AI 로보틱스 분야의 1위를 차지하신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